별일 아니라는 말보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보다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큰 위로다. 브런치 작가 이인성님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중에서 표지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는 긴 말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내 눈을 맞추고 내 말을 들어준다든가 말없이 그냥 한번 안아주는 것, 그리고 내 앞에 마주 앉아있는 그 사람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2 행복한 오늘 세 번째 시간 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추어 방송을 하다 보면요, 혀가 본의 아니게 여러 번 꼬입니다. 한 번 그렇게 실수하는 거는 그냥 살짝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들을 때마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1화, 2화 뭐 듣자마자 실수한 거 다 티가 나는데요. 1화에서는 제가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들은 예측이 안 되니까 저 스스로 잘 섞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됐는데요. 그리고 2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안 시리즈 야구 이야기할 때 경기가 11월에 있습니다. 근데 12월 얘기를 했어요. 긴장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가 봐요. 그래도 지적 안 하시고 너그럽게 넘어가 주셔서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3화 시작 전에 짧게나마 이렇게 정정 방송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주변에 너도 나도 감기 환자예요. 지난주에 제가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원장실에 들어갔어도 의사 선생님 코맹맹이 소리로 감기가 걸려서 오히려 제가 감기가 옮을까봐 걱정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 기를 때요, 아이들 크면서 그 감기앓이 할 때는 어떻게 했지 하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받아서 먹였는지, 항생제 처방해 주는 게 싫어서 병원 안 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프면 그냥 데려와서 약 먹이고 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길렀던 것 같아요. 심한 감기에 항생제 쓰는 병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금방 나면은 그 병원 진료 잘한다 이런 소문 나잖아요. 약도 잘 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기가 있어서 이 타이레놀 하나만 먹어도 얼굴이 우습게 변합니다.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게 붓고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얼마 전에 항생제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을 일으켜서 한 달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운동도 못하고 지금껏 수영장 출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해서 이게 올해 안에 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흉했는데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면적이 한 5 곱하기 7cm 정도? 그게 작은 범위가 아닌데 거의 뭐 홍반에 열감이 있으면은요, 화상 수준이래요. 화상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그랬어요. 이거 흉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월요일부터 수영장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빨갛게 흔적만 남아있는데요. 흉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나이에 막상 또 흉이 지면 어떻습니까? 그쵸? 내 안에 시들었던 사랑이
살아난 걸까 잔잔한 내 맘에 설레임을 가져온 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너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 데리러 갈게 널 어디에 있든지 늦은 건 아닌 걸까 달려갈게 데리러 갈게 널 후회하지 않도록 기다릴래 지금 당장 널 데리러 갈게 해맑은 네 얼굴 왜 오늘 더 그리운 걸까 메마른 내 맘에 내리는 나비 같았던 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너만 있다면 활짝 웃을 거야 데리러 갈게 널 어디에 있든지 늦은 건 아닌 걸까 달려갈게 데리러 갈게 널 후회하지 않도록 기다릴래 지금 널 데리러 갈게 내 안에 무지개 같은 예쁜 색깔을 칠하고 입혀준 너라서 내 얼굴에 활짝 핀 미소를 피게 해줄 단 한 사람 데려올래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네 안에 날 담아주겠니 데리러 갈게 널 어디에 있든지 늦은 건 아닌 걸까 달려갈게 데리러 갈게 널 후회하지 않도록 기다릴래 지금 당장 널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네, 스탠딩 에그의 노래였습니다. 데리러 갈게. 이름이 좀 독특하죠. 에그 1, 2, 3로 부른답니다. 어쿠스틱 밴드 스탠딩 에그의 노래였어요. 요즘은 아파트를 30층 이상 올립니다. 저는 올려다보지도 못하겠어요. 멀미가 나는데요. 살으라 그래도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는 23층까지 있는데요. 저는 10층에 살고 있어요. 23층이니까 마주보는 집들 합해서 46가구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은요. 한 집에 평균 3식구라고 보고요. 엘리베이터 이용을 잘 안 하는 1, 2층 빼고 물론 뭐 유모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그러면 또 타고 오르내릴 수도 있지만은 1, 2층 빼고 42집이거든요. 그러면 12명을 뺀단 말이에요. 42집에 곱하기 평균 3식구 그렇게 해서 또 곱하면은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126명 나오잖아요. 이게 100명 넘는 식구들이 조그만 그 컨테이너 같은 상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요. 새로운 얼굴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안 해요. 다들 말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그 상자 안이 조용합니다. 오히려 누가 인사를 하는 게 더 어색하죠. 다들 고개 숙이고 있고 또 뭐 휴대폰 만지고 있고 양쪽으로 거울이 붙어 있으니까 거울 쳐다보고 있고 그럽니다. 한결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은요, 어른들하고 달라요. 얘기거리가 생겨요. 아이들이 먼저 보고 웃어주면 모를까 요즘은 또 저희 입장에서는요, 아이들 아는 척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봐. 뭐 쓰다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우리가 먼저 눈을 맞추고 막대사탕 하나 제대로 줄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젊은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아는 척을 해오면은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너 엄마 닮아서 참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리액션 정도는 짧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이제 어른들끼리 아이들 때문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참 지난 후에 또 아이 없이 그렇게 얼굴 마주보고 인사를 나눴던 사람들이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분위기가 쌓여져요. 숨소리만 들리는 거죠. 자기가 출입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도 볼일에서 나가면 오전에 일을 다 보고 그리고 들어오는 스타일인데요. 9시 전에 나가요. 그렇게 자기가 나가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126명을 하루에 다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얘가 못 보던 애인데 누구 어디 살지? 이런 애들도 간혹 있어요. 공부하고 늦게 끝나서 오르내리다가 아침에 그렇게 잠깐 마주치는 그런 학생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표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요. 집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만 그런지는 몰라도 단지 내가 조용해요. 그리고 대학생 정도부터 미혼의 젊은 직장인 이런 나이대는요. 볼 수가 없어요. 부부들도 다 맞벌이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아파트 자체의 여건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또 앞집도 그렇습니다. 둘 다 학생인데 학교가 멀다고 걔네들도 나가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학교와 집, 회사와 집 멀어서 따로 사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외국에 정착한 자녀를 둔 분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언니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일관계로 그렇게 떨어져서 외국에 살든가 아니면 국내에 있고 외국에 있고 이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학창시절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정말 내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래도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이랬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상황을 길에다가 뿌리는 시간 낭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출퇴근 시간 멀고 통학하는 거 거리 멀고 그러면 그 시간 자체를 길에다 뿌리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독립들을 하는 거거든요. 힘들면 힘든 대로 또 토닥토닥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때는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고사하고 서로 얼굴 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이 와야 이제 조용하던 집도 좀 시끌시끌하게 되고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주말 부부당 이러면은 더 심각합니다. 가끔 전단지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문에다 현관문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고 번호키 쓰는 집들 그 키 위에다 그냥 붙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원터치형이거든요.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번호키가 있는데
거기다 붙이면은 그 신호음이 납니다. 전조음이. 띠리릭하고. 그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집안이 그렇게 조용한 집들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점점 이런 식으로 따로 또 같이의 생활이 돼갑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갖추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지만은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인내보다 나도 모르게 그냥 박차고 나가는 행동이 먼저 나올 겁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지고 또 말싸움하는 소리가 들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건데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견디는 힘이 부족하면은요 그것도 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성이 떨어집니다. 사랑이라 말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뜻모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속삭이던 우리 황금빛 물결 속에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서 손에 잡힐 것만 같던 내일을 향해 했었지. 눈부신 햇살 아래 이름 모를 풀잎들처럼 서로의 투명하던 눈길 속에 만족하던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꿈은 소리 없이 깨어져 서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멀어져 갔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사랑의 아픔도 시간 속에 잊혀져 긴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상처를 남기고 길 잃은 아이처럼 울먹이며 돌아서던 우리 차가운 눈길 속에 홀로 서는 것을 배우며 마지막 안녕이란 말도 없이 떠나갔었지. 숨가쁜 생활 속에 태엽이 감긴 장난감처럼 무감한 발걸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빛바랜 사진만 남아 이제는 소식마저 할 수 없는 타인이 됐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사랑의 아픔도 시간 속에 잊혀져 긴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긴
침묵으로 잠들어 가지 긴 침묵으로 잠들어 가지 긴 침묵으로 잠들어 가지 잊혀지는 것, 디에이드의 노래였어요. 우리가 서로 부대끼고 살면서 사는 삶, 그런 것들은 인생의 한 부분 연습입니다. 화도 내고 또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굴곡이 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나중에는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노력 없이 정상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은 등산과도 같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발자국씩 뒤로 가는 겁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숨 한번 크게 쉬는 것도 필요하고요. 떨어져 있다가 가끔 만나는 게요. 오랜 시간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다가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차피 또 왔다가 가야 되는 손님 같고 한 집에 살면서 서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요. 대화를 하다가도 살펴봅니다. 표정에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지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제 경우에는 제가 주로 실천하는 거는 그냥 한 번 말 없이 안아주는 거 그런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면서 풀고 또 들어주고 한바탕 눈물 쏟아내고 다독거려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같이 시원하게 막 육두문자 날려주고 이래야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이제 수시로 서로의 그 습관처럼이어야 되는데 서로의 양보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각의 나이마다 이게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릴 때는 욱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딸도 그래요. 아들도 그렇고. 20대에 대처하는 자세, 또 30대, 40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나이가 들면서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예전에 다 똑같았습니다. 다 해봤던 것들이니까. 이게 점점 내공이 쌓이는 거죠. 얼마 전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행복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만족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보이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먹고 살만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이런 상황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생긴 것도 외모도 조금 부족한 것, 부족한 듯한 그리고 자신만만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모른 채 감춰져 있는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 본인은 알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행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체력이 1대1이면 이깁니다. 맞짱 뜬다 그러죠. 1대1이면 이기는데 2대1이면 상대가 2명이면은 진다는 거를 자신이 알 때 그리고 그 자체를 또 만족이라고 느낀다. 나는 2명은 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연설을 하게 되는 경우 자기가 연설을 한 그 평을 전체가 아닌 반 정도에게서만 박수를 받을 때 나머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지 말고요. 그 자체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먹고 살만한 데서 조금 뭐 부족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먹는 음식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지천에 널리지는 않았잖아요. 먹는 게 뻔했는데요. 그렇지만은 뱃속은 편했던 거죠. 먹는 욕심 안 부리는 게 정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먹고 살만하니까 턱에 찰 때까지 그렇게 먹습니다만은 먹고 살만하다 해도 어떤 때는 내 능력으로 내가 요거까지는 좀 부족하다 하는 걸 느낄 때 비로소 행복하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은 너무 예뻐도 사실은 뭐 외모에 비해서 참 성격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를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짝이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불이익이 또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생긴 게 100% 아닌 조금 이렇게 미달된 그런 외모라도 그걸 만족하게 느끼면 그것도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체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체력이 1대1이면 아까 이기고 1대2면은 진다 하는 걸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남성들은 그래요. 일당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깨에 힘주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설을 할 때 그 청중 중에 반만 박수를 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수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느끼기보다는 나한테도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뒤를 더 이렇게 자신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조금 부족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Take that ribbon from your hair, shake it loose and let it fall. Lay it soft against your skin, like the shadow on the wall. Come to lay down by my side till the early morning light. All I'm taking is your tim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care who's right or wrong. I won't try to understand. Let the devil take tomorrow. Lord, tonight I need a friend. Yesterday is dead and gone. Yesterday is dead and gone, And tomorrow's out of sight. and tomorrow's out of sight. And it's sad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Yesterday is dead and gone, It's dead and gone, but tomorrow's out of sight. but tomorrow's out of sight. And it's sad to be alone. And w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wanna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You don't have to be alone. I'll help you make it through the night. 우리는 하루에 몇 번쯤 말을 하고 살까? 또 반대로 몇 번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걸어올 때, 친구가, 선생님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 단 한 명의 사람처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조금 더 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 못했던 말도 너무 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게도 당신에게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수백 명의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어준다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함이 된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들어준다면 당신은 분명 이전보다 더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울 거다. 네, 이인성님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중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스럽다 한 뼘 소개해드렸습니다. 행복은 그렇대요. 마음먹기 달렸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요, 행복을 위한 마음먹기가 어려운 이유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래요.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외부의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도전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긍정 마인드로 이겨나가는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2 행복한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다다음 주죠. 2주 후 토요일에 시즌2 마지막 4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오늘 총괄 PD에는 박영록, 그리고 녹음 연출의 은유, 대본 진행엔 서진이었고요.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